안녕하세요. 오늘도 항공 진로 상담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최근에 문의를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평소에 많이 언급을 했던 경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문직인 항공정비사가 왜 경력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이제 현재 공군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공군에서도 근무하셨고 ACC 라인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작년 한 해 동안 지원을 했는데 서류 전형 이상을 통과되지 못했다. 4번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지원하실 때 넣었던 서류를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읽어보니까 이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난 어떤 느낌은 본인이 굉장히 그 많은 혹은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여기서 전반적으로 묻어납니다. 네, 경력을 보면 라인 경력 한 4년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건 아니거든요. 군대에서 자재관리, 엔진 관련 부분 자재관리를 맡았던 경험이 있지만 그것도 크게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인데 자신이 스스로를 너무 좀 낮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기준이 낮다 보니까 자신이 한 경험이 굉장히 우월한 혹은 많은 경쟁력이 있는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글의 내용을 봐도 글을 많이 써보신 분 같지가 않아요. 시야도 좁고 다소 이기적이다라는 느낌까지 여기서 듭니다. 이게 이제 커버레터라 그래서 이제 미국식 그 자소서에는 이력사 레즈메라고 그러죠. 레즈메 앞에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에세이처럼 쓰는데, 이 글의 내용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원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큰지, 포용할 수 있는지, 자기 기존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성향과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매력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판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즈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봐도 무슨 내용을 어떻게 썼느냐가 기준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별건 없어요. 한국의 정비 경력, 그 다음에 영어 실력, 이렇게 셀프 모티베이트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스로 본인이 적극적인 사람이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게 아니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주어서 이걸 읽는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현재 근무하시는 곳, 라인 정비했던 거, 과거에 공부했던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2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15년 12월부터 17년 8월까지 라인 정비, LCC에서 라인 정비를 하셨는데 2년 만에 또 이직을 하셔서 바로 지금 현재 1년 넘었죠. 예. 1년 조금 1년 반 정도 되신 상황인데 또 이직을 생각을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라인 정비만 하고 여기도 라인 정비인데 이것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라인 정비지만 2년 만에 또 이직을 한다. 여기서도 또 2년 만에 이직을 한다. 이 개념은 한 조직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사는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직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기준으로 하는 바로는 최소 5년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5년 이상은 근무를 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경우는 저는 한 10년을 잡아요. 10년 정도 다양한 경험들 해보신 다음에 이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경험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력이 차이가 나고 이 10년을 다른 것들로 꽉꽉꽉 채워서 진짜 알차게 10년을 보낸 분과 1년짜리 경험을 10번 반복하신 분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비사들 혹은 뭐 기능직 종사자들을 보시면은 단순 노동만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떤 재능적 성장은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봐도 뭐 학생들 이제 신입 정비사들이 1년 만에 나태해지고 공부를 안 하는 상황이 많이 제가 목격을 하거든요. 지금 이런 케이스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분은 제대로 적응도 못했다 혹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얼마나 배웠을까 이런 것까지 유추할 수가 있는데 라인 정비만 하셨던 분이 아무리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지휘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뭐라 그럴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이거 이제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군대 시절 이야기고 뭐 병으로 자주관리하면서 이제 청주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뭐 교육 보면은 메릴랜드에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근무는 국내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학 갔다 온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학을 갔다 왔는데 또 전문학교를 가셨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하셨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기능사랑 정비사 면장, 뭐 산업기사 이런 것들을 취득하셨는데 2017년 2월에 레이팅까지 하셨네요. 항공사 근무 2017년 2월이니까 이전 보면 17년 2월이니까 이스타 LCC 근무하실 때 그때 취득을 하셨네요. 아무튼 레이팅은 그렇다 치고 뭐 나머지 자격증은 큰 의미가 없고 어떤 성향을 가진 분이다라는 거 이런 분이 이제 중요한 어떤 선택의 요인이다. 경력직이라 그러면 엔진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분은 경력직으로 지원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보시는 게 맞고 신입으로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이 조직에 얼마나 잘 적응했다라는 거 그 경험이 향후 지원하려는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좀 냉철하게 비판적인 글을 좀 써드렸거든요. 좀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냉정한 평가를 많이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어쩔 수 없죠. 기왕이면 좀 임팩트 있는 조언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뭐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조금 더 충격요법도 있고 발휘가 될 것 같고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다행히도 뭐 만족하신다라는 답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원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뭐 얼마든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이런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꽤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보만 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이 어떤지,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시적인 조건들 몇 가지만 가지고는 저도 일반화된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제가 포함을 했던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블로그에. 정비사가 왜 경력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는데 블로그에 취업 이야기 6페이지에 보시면 경력 관리의 필요성 그래서 왜 정비사들한테 경력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 더 페이지를 넘어가면 한 8페이지에 가시면 매니저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경력 관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메이저리그 운동선수, 뭐 프로리그 운동선수들처럼 아무리 세계 탑 클래스라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를 돌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전담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을 보통은 이제 직장에 있는 선배들, 멘토로 삼을 만한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실 때쯤부터 좀 바라보고 저분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좀 교류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